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폭풍으로 대형 건설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이 멈출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 촉진 법안은 논의가 멈췄고 대형 건설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지역 인근과 강북구 미아역 인근,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상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9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서울의 준공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의 중소형 주택들로 자치구별로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축 아파트 기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정비사업 관련 정책, 법률까지 개정할 정도로 좀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가축이나 가뜩이나 신축을 선호하는 이 얼죽신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에 이 정치 상황까지 조금 더 얼죽신 현상에 힘을 보태게 될지 이번 한 주의 부동산 시장도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한 주말이었습니다. 또 한 주를 또 열심히 시작해봐야 할 텐데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날씨도 바뀌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조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내 자산과 나의 어떤 자금들은 운영해야 될까요? 많이 궁금하고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의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시원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좀 불려야 할지 그리고 내 자산을 어떻게 좀 지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보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하다가 부동산 투자의 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강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처음 발 딛는 분들 그리고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또 실패를 경험한 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역은 언제든지 투자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언제든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좀 있고
어떤 시기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시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귀가 팔랑귀고 또 마음이 심약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면서 시장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고 종착지에 가서 투자의 종착지에 가가지고는 되게 힘들하고 암울해한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좀 담대한 사람들, 담담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든 아니면 금이든 달러든 어디든 투자하는 시장은 좀 담대하고 좀 기다린 사람들이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부동산 세계에는 담담하고 담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전국도 좀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가고 정치도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다면 중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고요곡절이 있잖아요. 산과 골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시점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좋은 시점이 놓여져 있고 항상 어려운 시점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물의 흐름을 알면 농사를 알고 돈의 흐름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가 주식이라면 돈의 흐름을 알면 주식도 되겠죠.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면은 요즘 코인 시장들인데 코인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부동산에 좀 특화시켜서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보면 부동산이 잘 되면 주식도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입니다. 실체가 너무 없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망해도 땅과 집이 있고 주식은 망해도 회사와 물건 남아있고 회사 각각 자산이 있는데 이런 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코인이 열광적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제가 모르는 시장을 언급할 수 있느냐? 저는 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시장은 좀 부동산 많이 알고요. 많이 알고 주식도 좀 알고요. 금도 좀 알고 달러도 좀 압니다. 그렇지만 특화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투자를 얼마나 배치하고 있고 어떤 비율로 가져가고 있느냐, 주식 얼마나 있고 현금이 어떤 비율로 있느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현금 보유가 좀 더 부동산이나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불안하지 않느냐, 금보다는 더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느꼈던 게 이 현금이 안정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불안과 어떤 시장이 흔들릴 때 지켜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좀 불안하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최근 보면은 금값이 급등을 해서 불과 문재인 정부 2017년, 18년 때 한 돈에 금이 한 돈 3.3kg, 3.3g이죠. 한 돈에 약 18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돈에 현재 한 7, 8년 지나서 여러분 금값 아시죠? 요즘 얼마나 올라 있는지 47만 원, 47만 원, 48만 원 합니다. 심지어 50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가지신 분들이 지금 가슴이 아프고 되게 힘들 거예요. 내가 한 10억 가지신 분들이 과거 2017년도 이때에는 막 2kg, 1kg를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겨우 0.5kg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현금이 팍 내려갔다라는 거죠. 현금 가치가. 이게 뭐냐? 돈이 좀 현장에 많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아마도 또 다시
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돈이 다시 또 뿌려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서민분들 돈 뿌리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 정부가 돈 뿌리면 그 고통은 우리 서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의 가치는 유지되는데 내가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적금해가지고 한 5년 돼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돈의 가치가 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내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화폐의 가치가 안정이 될 때 오는 건데,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정화 단계가 올 때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불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의 실물적인 투자를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의 흐름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나는 내 돈이 좀 거기에 잘 파킹이 되거나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 돈의 흐름은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의 흐름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나 개인이 손댈 수 있는 시장, 그런 경제는 미시라고 본다면, 거시 경제는 여러분 손댈 수 없는 국가 문제라든가 제도의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흐름, 세계 시장의 흐름, 이런 거에서 흐르게 되죠. 결국은 이 거시와 미시의 흐름에 의해서 수요, 공급, 자율대, 실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급이 많은 지역, 수요가 적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보다, 그러니까 수요의 공급은 오늘과 어제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예측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부동산, 지금 현재 간단하죠. 부동산 수요는 어디로 흐릅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지금 현재 5천만 명의 인구가 현재 5천만 인구에 오늘 당장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1,000만 시대입니다. 20%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인구가 2천만에서 4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천만이 될 경우에 인구가 2070년 정도, 어느 정도 노령 연구가 많으면 또 인구가 줄어든다 하잖아요. 2070년에 가면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가 이제 저 세상을 가게 되게 되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는 어느 쪽으로 더 몰릴 거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요, 지자체가 많이 소멸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학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2070년 이내에는 내 공공기관과 학교가 없어져서 나만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도시의 공동화, 그리고 도시의 유령화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수요가 없는 지역은 반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시면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도 거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뭐에? 주변에서 이거 단타, 이거 1억 2천짜리 전세 있는데 전세 1억 2천 끼고 1억 3천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대. 가가요, 돈 한 1억 들고 와서 꾸러미로 10개씩 사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기초적인 아무런 예상도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영끌해가지고 지금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현재 한 3, 4년 16, 17대 남들 다 돈 벌 때 가가지고 어디 좀 여기 좀 돈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혀 수요와 공급, 수요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지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동네 사가지고 지금 4천, 5천 빠져가지고 속 썩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팔리지도 않고 싸게도 안 팔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공급은 차치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이 왜 무너졌겠어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하지 마. 너 강하게 세금 때릴게. 그러니까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규제가 있으면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지요. 또 그랬더니 또 규제를 해. 그래서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갔죠. 또 규제가 싹 풀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나만 세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서 오늘의 규제가 영원히 있다 믿지 마시고요. 어떤 규제가 만들면 4, 5년, 3, 4년 후에 풀릴 거라고 믿으십시오. 이번 규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둔 규제가 지금은 좀 오래 가고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권이 바뀌었지만 일단 입법을 하고 있는 체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규제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경제를 돌아가는 윤활유가 없다.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까지도 무너진다. 먼저 미시 경제가 무너지고 거시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항상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가 있다. 근데 이번 규제는 좀 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씌워져 있는 규제는 크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릴 날이 다가온다. 지금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하락이라는 부분, 뭐 2차 하락 온다. 2023년도에 2차 하락 온다더니 안 왔죠? 또 뭐 지금 또 하락 온다 막 하시죠? 그런데 하락할 지역이 있고 하락하지 않을 지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규제가 많고 부동산 거래량이 없을 때는 풀리면 오를 지역이 있는데 먼저 오를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항상 모든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 일률 편향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는 능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가격 상승과 하락과 조정, 보합이죠. 이게 따로따로 시기로 나눠진 게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이 공존한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좀 많이 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를 것만 잘 찾아다니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료 내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수업료 내면 되게 실패하고 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재기하기 힘드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이건 영원히 적용된다. 영원히 적용된다.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왜곡되는 시기가 있다. 지금은 좀 왜곡돼 있다. 뭘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은 왜 정부가 어떤 쏠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의 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오래 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수요와 공급을 자율에 맡기기에는 너무 힘들고 사람의 심리가 모이는 걸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규제로 통제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앞으로 내년까지는 규제의 시기다. 그래서 규제가 다시 또 풀릴 날이 온다. 항상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저도 내년이 되면 이제 좀 육자 그리고 있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고 또 살아오신 우리 선배 베이비 부모 선배님들 58, 57, 59 이런 분들 아시죠? 세상은 항상 규제와 비규제의 연속이다라는 거 이거 그리고 항상 시장은 좋은 쪽으로 다가가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처럼 인구가 확산기가 있다면 인구가 축소기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항상 불안과 안정이 계속된다라는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나타나는 형태는 때와 시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마다 투자할 종목과 물건이 달라진다. 어떤 때는 상가, 어떤 때는 지산,
어떤 때는 빌라, 어떤 때는 아파트, 어떤 때는 재개발, 재건축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는 나는 뭐를 해야 될 건가? 이때는 뭐가 잘 나가는 건가? 이걸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잘 맞추면은요. 때가 종종 맞춰가지고 계속 승승장구 갈 수 있는데 꼭 때를 거꾸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질 때 잘못 판단하고 또 오를 때 잘못 판단하고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팝니다. 집안이 망가지는 기본 현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오를 때 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았더니 팔 때 팔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위치는 여기 이 뭐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위치 선정 이것만 가장 잘해도 이 선정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위치가 곧 성공입니다. 자, 서울의 그 어떤 곳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밖에 어디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 내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데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진 않지만 또 안 오르거나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때가 돼야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때와 위치에서 위치 선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팍스경제TV 보신 분들은 다른 거 보시면 돈의 흐름은 위치에 있다. 그냥 이것만 좀 머릿속에 돼요. 돈의 흐름은 위치에 있다. 위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덕에 마프 레미안 푸르지오 마프 레미안 마레프라고 하는 거기가 굉장히 달동네였어요. 종로 시대에 서막과 동네 마포가 막 달동네 바뀌었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 위치가 좋으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더니 결국은 학원가 생기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금도 저렇게 무너지지가 않죠. 용산이라는 위치 매우 좋죠. 그동안 뭐 주한미군 뭐 이렇게 있고 뭐 하다가 개발 제한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개발 제한 풀죠. 만약에 오늘보다 내일보다 5년 뒤에 10년 용산이라는 미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금보다 나은 성장을 하는 곳이죠. 서울의 중심지구 위치가 좋잖아요. 뭘 개발해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지역. 그래서 용산 위치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 때가 있는데 위치가 좋은데 아파트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재건축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 재개발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주거가 아니고 순수 투자라고 한다면 재개발이 많이 벌까요? 재건축이 많이 벌까요? 당연히 지금은 재개발 시대입니다. 왜죠? 왜? Why? 재초안이 있거든요. 재초안 이거 복병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이게 없잖아요. 벌면 다 자기 거고 프리미엄이 되잖아요. 추가 부담금만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재건축은 살 때 비싸죠. 재건축할 때 추가 부담금 많이 들죠. 또 입주할 때 돈 벌었다고 입주할 때 돈 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초안을 없애서 아파트 공급을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들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빨리 돼서 필요한 시기에 서울에는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수요만 많이 늘어나 있죠.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고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장고 가면 다 수요들 거기 있어요. 규제 냉장고에 갇혀 있어요. 수요가. 그런데 그 규제 냉장고를 여는 순간 수요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급은 나오나요? 공급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땅이 있어요? 택지 개발할 때 있어요. 뭐 남산을 부셔서 한강을 복개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계속 녹지 공급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주거환경 쾌적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이래저래 재초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힘들 거고 내년에 안전진단 풀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초안이 안 풀리면 속도가 늦어지겠죠. 결국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재개발도 물건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 1000세대가 뭐 1500세대 만들면 그게 다 시장에 다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데 가져가고 6층 이상 가져가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6층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나머지 물건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안 나오겠죠. 결국은 지금은
재개발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치에 재개발의 때를 찾아서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시죠. 실물이 나와요, 심리가 나와요. 실물 경제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에 30평대 아파트를 지으나 제주도에 지으나 서울에 지으나 아파트 건설 비용은 같아요. 오히려 제주도가 돈 더 들어가요. 물류 배 타고 가서 물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제주도가 훨씬 싸지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은 더 오히려 서울 중심으로 물류가 다 됐고 인력 다 있으니까 공사비가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공사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왜요? 심리 때문에.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기환식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의 흐름은 거시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오르내립니다. 제도에서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안 오르다가도 때가 되고 노후도가 받고 되면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오르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재개발 지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들은 제도에 의해서는 거 아니고 노후도라든가 재개발 제도 공급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재건축은 지금 현재 빨간색인데 막 오르더니 재건축에 있는 그런 제초와 규제들이 안 풀리기 때문에 재건축은 계속 여전히 보합과 헤매고 있다. 아파트값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오르는 정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세계를 볼 때 실물과 심리 좀 더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실물은 유형이죠. 심리는 무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이다. 그래서 무형의 세계, 프리미엄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한다. 요점. 좋은 이슈에 좋은 때 수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의 무형의 자산 가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갈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저 차 대표와 함께 상의하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 투자 계획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지난주에는 계엄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분도 안 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저번 주에는 조금 많이 오셨어요. 이번 주는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부동산 전망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이 흔들릴 때 여러분만을 위한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정말 좋은 위치, 좋은 투자 고르시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부동산 전망 들으시고 좋은 투자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다가오는 25년의 부동산 투자 계획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 중랑구 망호동에 네, 투룸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네, 중랑구 망우동의 투룸 빌라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거주는 안 하시고요. 예. 혹시 주소나 주변에 큰 건물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중랑구 망호동 네, 491-24. 중랑구 망우동의 491-24번지 여기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제가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좀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주소는 보진 않았는데 그 망우역 쪽 오른쪽으로 보면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뭔가 요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92번지, 493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91번지. 예, 491번지. 여기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뭐 역세권 개발한다 뭐 한다 저 말이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아, 그쪽은 아니고요. 예. 그 삼봉터미널 개발하는데 맞은편이에요. 상터널 맞은편. 예. 여기요 491-13, 492번지 이쪽이거든요. 바로 여기 491-24. 선생님 예, 예. 그 블록 건너편에 보면 493번지가 있어요. 494번지. 예, 예. 여기는 재개발이 좀 많은 재개발을 하려고 소규모 하려고 좀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 안에 재개발 분위기로 들어가면 그나마 성공하고요. 네. 안 들어가면은 힘듭니다. 우리 선생님은 목적이 투자 목적이었는데 어떤 뭐 재개발 목적이 아니셨어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네.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노후도도 맞을 텐데 몰라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가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요? 예. 예, 사업성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의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좀 안 나올 텐데요. 혹시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 예, 모아타운 가로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는 편인데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많고 또 서울시에서 아파트 공급에 참여한다는 대가로 서울시에서 진행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대여금, 지여금 지원이라든가 요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혹시 모아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갖고 가시고요. 네. 사업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갈 계획이 없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매각하신 후에 조금 돈을 보태서 재개발을 하는 시기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서울시가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어떻든 아파트 공급을 위한 최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시의 지금 자가주택 보유율이 50%거든요. 네. 앞으로 수요가 50%는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시고 좀 더 좋은 지역, 뭐 합정동이나 여기 고덕동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하여간에 제가 봤을 때는 가로주택 말고 모아타운 아니면 하지 마라. 모아타운 분위기 된다면 보유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네. 네. 네. 네, 지금은 거주를 안 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보러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 그렇지 않다면 좀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만약에 매도하시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열어두고 있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수원시 8달구 네, 우만 1동 한 10년 보유하고 있어요. 저기 상가주택을. 네, 예, 근데 이제 주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수원시 8달구 네, 우만 1동 네. 407-1. 407-1번지. 네, 네, 네. 예. 여기에 거주도 근데 좀 한 하고 10년 계세요? 10년 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뭐 재개발 소리도 드리고 네, 지금 그 신분당선 지하철역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음. 더 가져가야 되나 좀 투자성을 좀 보고 하고요. 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3층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료는 한 임대수익도. 280 나오고 있고 그래요. 280 월세로 또 임대를 받고 계시고, 네, 네네. 말씀 주신 수원 팔달구 우만 1동에 407-1번지 10년 동안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이제 개발 소식이 조금 들려오다 보니 언제까지 좀 보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한번 네, 대표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평소 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사시냐고요? 저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우만 1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73세. 네. 지금 월세도 월세 280만 원에다가 국민연금 받으면 지금 아파트니 재개발 신경 안 쓰고 그냥 옛날처럼 살았으면 지금 신간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신분당선 연장선 호미시 쪽으로 네네. 넘어간다고 막 하면서 지금 말이 많았던 동네예요. 그죠? 네, 네. 지금 재개발 한다고 해도 네. 선생님 당대에는 아파트 보기 힘들어요. 그죠? 아, 그래요?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네. 단독주택 갖고 계신다고 상가주택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대지가 몇 평이세요? 대지가 57평이요. 57평. 7평. 네. 57평이면 거기에서 다세대 짓는 건축업자가 팔으란 말 안 하시던가요? 저희 집은 코너고 이제 여기가 지금 상가 골목이라 저 땅값이 비싸서 예. 그 업자들이 사지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구나. 예, 왜냐하면 싼 땅이 아니 이 집은요. 아, 그러시구나. 상가 지역이시구나.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어차피 재개발을 가시더라도 네. 재개발 반대파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가 지역은 다 항상 반대파예요. 예, 왜냐하면은 보상이 충분치가 않아서. 예. 그러면 이 네. 동네가 가격이 오르려면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공급을 선생님은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57평 아파트 한 채 받고 나면 손해니까 월세도 월 28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일단 반대파 서야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다 월세 받는 사람들이 반대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계속 선생님은 보유하시고요. 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서 상권이 생기면 아파트 생기면 선생님은 상권이 항아리 상권으로 바뀌어요. 그죠? 아, 항아리 상권을. 그렇죠. 아파트가 주변이 다 생기면 선생님은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죠? 네네. 현재로도 여기가 노후 주거지이지만 현재 상권으로서는 조그마한 항아리를 지금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아파트가 되어도 선생님은 반대. 그리고 안 되면은 현재 상태 유지. 근데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좀 더 상권이 좋아짐.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는 빨리 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안 한다라는 걸 미리 딱 밝혀두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주변에 아파트 많이 지어질수록 나의 지분값이 상승을 하고 내 월세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가 재개발이. 네. 그래서 결론은 당장 돈이 필요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 재개발까지 가서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멀리 남아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매각. 돈이 그런 건 없어요. 예? 돈이 필요하고는 팔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답만 드리는 거예요. 당장 돈이 좀 필요하고 자녀분들 결혼하고 돈 필요한다고 하면 매각.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면 장기 보유하시고 월세 200만 원씩 계속 받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다가 자녀분들한테 상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그래 옛날에 이 만석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자동 여기 네. 정자동 일대가 수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원의 강남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하서역 생기고 메탄동 생기고 그다음 광교 생기고 하면서 약간 힘을 잃었지만 나중에 아파트 다시 다 들어오면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아셨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애청 많이 내년에도 애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장기 보유할 만한 부동산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니 그냥 아들 앞으로 네. 집이 없으니까 아들 앞으로 재개발 좀 일찍 되는 거 강남에 좀 일찍 돼 조건 좋은 거. 강남의 재개발. 예, 예, 재개발 그리고 저기 앞으로 전망 있고 단지가 좀 큰 거 그런 거 좀 해놓을까 제 생각이에요.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8, 9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예, 예. 아드님이 아직은 무주택 상황인데 좀 네. 빠르게 재개발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는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네. 지금 현재 있는 거 월세도 좀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지금 월세도 나오고. 보증원 내가 사놓으면 네. 보증원 얼마에 이제 내가 8월에는 9억 사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월세가 좀 나오고 보증 끼고 월세 좀 나오고 네. 앞으로 저기 재개발 되는 그런 거 없는가 싶어서. 8, 9억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질문이 두 개실까요? 8, 9억에 좀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하나 그리고 8천만 원 정도로 아드님의 재개발 투자 이렇게 두 개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그냥 하나만. 하나만. 그럼 8억에서 9억 정도로 월세를 네. 받고 있다가 나중에 네. 좀 재개발이 될 만한 것 이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재개발도 좀 빨리 되고 조건 빨리.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 9억을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네. 대표님과 연결해 8억 드릴게요. 9억.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8천만 원, 9천만 원 있을 때 왔으면 예, 내가 지금 8, 9억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예. 왜 8억, 9억 그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 그냥 나도 집을 팔았으니까 아들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예, 아들 앞으로 해놓고 인생을 끝날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자, 좀 아드님이 조건 좋은 거 전망이 좋은 거 좀 단지가 커야 좋잖아요. 엄마, 내가 얘기할게요. 예, 예. 다 들었어. 아까 우리 김진주 아나운서한테 말씀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예요. 예. 지금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아들님은요 나이가 45, 44세? 야 45세. 45세 그 비슷하고. 그럼 네. 아드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직장은 그냥 얼마나 데 다녀요. 위치 물어봤는데 대화가 안 되네요. 그 손주는 몇 학년이에요? 예? 손주는 몇 학년 학교? 손주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그럼 이사도 못하니까 순수하게 그냥 투자만 하면 되겠네요. 그 아드님 몇 주택자예요? 월세 좀 나오는 거 없을까요? 엄마, 내가 먼저 네. 물어볼게. 예. 아드님 몇 주택자냐고, 주택 몇 개 있냐고. 없어요. 무주택자예요. 예. 그러면 재개발 아드님이 지금 44세인데 예. 재개발해가지고 아드님 강남 좋아했잖아요. 예. 강남에 재개발해가지고 가장 빨리 입주하는 게 예. 16년 후에 입주하니까 아드님이 60세 될 때 입주해도 돼요. 아이고 너무 많이 걸리네. 이게 우리 어머님이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걸려요.
아이고 그래요? 예, 한남 아. 뉴타운 아시죠? 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남 뉴타운. 들어봤어요. 거기도 입주하는데 27년 걸렸잖아요.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 아들이 44살에 고등학교 1학년 손주가 있는데 재개발 8억 9억 가지고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입주 아드님 진짜 60세 넘어가서 입주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아. 무조건 재개발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벌려고 하지 말고 주거 품질도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의 대상인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그리고 아팠어요? 강남 있잖아요. 예. 강남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지. 언젠가 뭐 저기 지금은 아드님 거주가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고1짜리 손주가 학교 어디 동네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안양이에요. 안양. 그러면 안양에서 전세 살고 아파트 좀 빨리 될 만한 데 있잖아요. 예. 전세 끼고 하나 사두면 좋은데 그런데 네.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그 혹시 신길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길동. 아, 신길동 많이 들어봤죠. 예, 신길동 지금 8, 9억에 맞추자고 한다면 신길 뉴타운 여기보다 돈 좀 더 조금 더 들어가 한 2, 3억 대출 받으면 돈도 좀 많이 벌 때가 있거든요. 돈이 적으면은 신길동이고 좀 대출 받아서 갈 만하면 노량진 뉴타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노량진. 아, 노량진 알죠. 알죠? 네, 학원도 애들 많이 보냈는데. 예, 맞아요. 아드님 보고 아들아, 애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진짜 아파트도 하나 살아야 되니 노량진 뉴타운에 가렴 하십시오. 아. 이거 앞으로 3, 4년이면 입주고요. 조금 돈 덜 들어가는 거 3구역, 4구역은 5, 6년 정도 후에 입주거든요. 아. 입주해야지. 강남 앞 빌라 하나 사놓고 계속 있잖아요. 10년, 15년을 하잖아요. 아파트도 네. 없이 그렇게 하면은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인생이 빌어요. 아. 무조건 재개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면 차라리 지금 아들이 이제 저 손주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전학하면 힘들어요. 감수성도 예민하니까 그냥 아. 거기 살게 하시고 노량진 뉴타운 아파트 델룸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럼 얼마 주면 사요? 제가 봤을 때는 24평, 33평 아파트 받을 거 있잖아요. 네. 한 13억에서 15억 사이 하거든요, 빌라들이. 아, 빌라예요, 그거는?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입주권. 아, 입주권. 예, 입주권. 가서 보면 지금 사업이 좀 빨리 가는 게 지금 막 공사 시작하고 한 데가 노량진 6구역 한 2,500세대 노량진 정도는 6구역. 대규모 아파트예요. 아. 그다음에 노량진 2구역, 그다음에 노량진 8구역 뭐 있거든요. 일단은 2구역, 아드님한테 2구역, 헷갈리니까 8구역. 노량진 6구역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아, 6구요. 한 3, 4년 후면 입주해요. 지금 짓고 있어요? 예? 지금 짓고 있어요? 예, 이제 공사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30평, 32평짜리 살려면 얼마 주면 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억에서 15억 정도 한다고. 13억에 15억? 예. 그러면 그거 내가 지금 짓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 월세 받는 거는 뭐 다음 이야기네. 지금 있잖아요. 네. 8억 가지고 월세 받을 형편이 안 돼요. 아. 그냥 월세보다 훨씬 나은 돈, 가격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니까 아드님하고 상의하세요. 예.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강남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곳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과 함께 임장도 해보시고 더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그때는 자녀분이 직접 또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차윤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 예정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